수지나 아이유 사진을 가져오는데 그 라인을 보면은 라인 자체가 인이나 인아웃 사이 정도 되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수지나 아이유 사진을 가져오시고, 조금 더 화려한 눈을 원하는 분들은 눈을 가지고 오거나 눈을 가지고 오시는데. 안녕하세요. 링크 성형외과 대표원장 정민수입니다. 우리 눈은 첫인상을 좌우하는데요. 특히 동양인은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싸나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부드러워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시원한 인상을 원하는 분들이 트임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인의 눈 특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특히 이제 서양인에 비해서 몽고주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 앞머리가 새 부리 모양의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에 비해서 눈 끝부분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눈 앞머리랑 바깥 부분의 각도가 서양인에 비해서 경사가 더 가파르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싸납거나 매서운 느낌이 더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양인에 비해서 눈의 가로 폭도 짧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양인들은 몽고주름도 없고 가로 길이도 길고 눈 바깥쪽 끝머리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눈이 훨씬 더 동양인에 비해서 시원하고 큰 눈을 가지고 있고, 동양인은 상대적으로 매섭고 작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도 동양인은 몽고주름 때문에 인라인이나 인아웃 라인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서양인은 몽고주름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아웃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트임은 주로 이제 몽고주름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눈 사이가 멀 때 눈 앞쪽 모양이 답답한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트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윗트임은 앞쪽 라인이 몽고주름 때문에 많이 안 보이는 경우에 앞쪽 라인을 조금 더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윗트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뒷밑트임은 눈이 짧고 올라가 있는 분들이 바깥쪽에 화장을 하실 때 아이라인을 연장하고 섀도우를 칠하게 되는데, 그만큼의 공간을 이제 눈으로 바꾸고 싶은 거를 수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뒷트임, 밑트임인 거죠. 동양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쌍꺼풀을 할 때 앞쪽에 몽고주름 때문에 앞쪽이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트임을 쌍꺼풀이랑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대부분 시원한 라인을 원하기 때문에 앞쪽이 인라인보다는 인아웃, 인아웃보다는 세미아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윗트임을 보통 같이 시행을 하게 되죠. 사진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라인을 원하셨을 때 수지나 아이유 사진을 가져오는데 그 라인을 보면은 라인 자체가 인이나 인아웃 사이 정도 되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수지나 아이유 사진을 가져오시고, 조금 더 화려한 눈을 원하는 분들은 아웃라인, 세미아웃에 가까운 눈을 가지고 오거나 폭 자체가 넓은 높은 눈을 가지고 오시는데, 요즘에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각자 이제 원하는 눈들이 다양하셔가지고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트임 수술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하거나 눈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잠깐 하게 되는데, 눈 자체에 국소 마취를 할 때 아프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수면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 할 때 한 1, 2분 정도 잠깐 수면 마취를 시행을 하고, 아픈 거 할 때는 수면 마취하고 1, 2분 있다 바로 깨신 상황인 거죠. 근데 약간 비몽사몽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아픈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 방법에 따라서 수술 시간도 다르고 원장님들마다 수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원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시면 뭐 일상생활은 바로 다음 날부터 그날도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한 티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면 뭐 메모를 간단하게 하더라도 눈은 이제 부어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눈 수술 후에 붓기가 완전히 다 빠지는 데는 최소 4개월, 6개월 걸리는데, 4개월, 6개월 동안 이제 수술한 티가 나는 건 아니고 수술 방법이나 원하는 라인 그리고 환자 구조적인 상태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달 됐을 때는 눈에 너무 띈다거나 괴상망측하거나 그런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붓기가 다 빠지는 시점은 한 4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실밥이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5일에서 7일 후에 이제 실밥을 뽑게 되고, 큰 멍이나 붓기는 그 전에 이제 빠지게 되고 잔멍이나 잔붓기는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교과서적으로는 술, 담배, 과격한 운동은 한 달 동안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도 붓기 빠지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수술 후에 뭐 1, 2주 내에 하시는 건 조직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수술 후에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화장 같은 경우에도 멍이나 붓기 가리는 용도로 이제 하실 수 있는 수술 부위 자체는 눈화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한 2주 정도 있다가는 눈화장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가진 눈이 좀 작은데 뭐 연예인분들처럼 큰 눈을 가진 연예인분들처럼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눈이 크고 싶다고 무조건 튼다고 해서 커지는 건 아니고 눈의 구조적인 한계에 맞춰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터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 사이가 좁은 경우에는 앞트임을 하면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윗트임에서 약간 방향을 바꿔주는 정도고, 눈 사이가 멀 때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앞트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트임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B트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분들은 뒤쪽에 틀 공간이 많이 있는데, 안구가 이제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틀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뒤쪽을 틀 수는 없고, 소위 말해서 뒤트임 너무 많이 했을 때 부작용이 이제 붉은 살이 보인다는 건데, 붉은 살이 보인다는 거는 안구랑 여기 겉에 있는 살이 약간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속살이 보인다는 거. 그런 경우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 너무 많이 트게 되면은 붉은 살이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문의랑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눈 트임 수술은 영구적인가요? 트임을 하던 쌍꺼풀을 하던 조직 자체는 노화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뭐 처지거나 눈이 작아지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에 비해선 트임은 영구적인 모양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꺼풀은 위에 피부가 이제 덮기 때문에 라인이 풀어지지 않아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얇아질 수 있지만, 트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몽고주름이 개선되거나 뒤쪽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 자체의 수술은 영구적인 수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트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 눈이 조금이라도 싸나워 보여서 선해 보이고 싶거나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성형외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전문의랑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링크 성형외과 대표원장 정민수였습니다.